자, 그렇게 된다면은 생산량이 얼마나 늘어나느냐? 바로 40%가량 늘어난다 라고 밝혔고요. 1조 5천억 원 규모의 알루미늄 파우치를 자, 주말에 2차 전지와 관련된 낭보가 날아들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GM과 미국 배터리 공장에 3,600억 원을 추가로 투자한다는 소식입니다. 자, 최근 2차 전지 주식들을 보면 예전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죠. 장기 성장성은 여전하지만 지속되는 긴축에 게다가 그간 많이 올랐다는 피로감 등으로 차별적인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개별주 관점에서. 즉 모멘텀이 있는 곳만 한정적으로 자금이 쏠리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과연 LG 에너지 솔루션의 GM과 합작 투자 공장 추가 증설, 투자 관점에서 어떤 의미가 있고 과연 이와 관련된 주목할 만한 주식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기사 본문 내용 간단하게 함께 살펴보면 자, LG 에너지 솔루션과 GM이 합작 회사인 얼티엄 셀즈 여기가 자, 테네시주에 약 3,600억 원을 추가로 투자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은 생산량이 얼마나 늘어나느냐? 바로 40%가량 늘어난다라고 밝혔고요. 당초 투자 계획이 35기가와트시였습니다. 하지만 40% 정도 증가를 해서 50기가와트시로 확대가 된다고 합니다. 자, 갑작스럽게 이렇게 증설을 결정한 이유는 5년 내외로 북미 시장에서 100만 대 이상의 전기차를 생산하기 위한 GM의 계획에 맞출 수 있도록 적절하게 대응한다는 차원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IRA 법안이 통과가 되면서 결과적으로 친환경, 전기차 이런 주식들이 직접적인 수혜를 볼 것이다 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죠. 자, 주말 동안에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LG 에너지 솔루션의 2위 자리를 BYD가 넘보고 있다. 자,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 중국 업체들의 배터리 탑재량이 늘어나고 있고 S&P 리서치에서 발표하는 글로벌 배터리 시장 점유율을 살펴보면 LG 에너지 솔루션이 CATL에 이어서 2위입니다. 하지만 확실히 그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고요. BYD가 LG 에너지 솔루션의 자리를 바짝 추적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만 보면 사실상 우리나라 업체들이 이 중국 업체들한테 계속해서 밀리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정확히 팩트 체크를 할 필요가 있어요. 자, 중국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매달 전기차 판매량이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죠. 신차 판매에서 이 전기차가 침투한 그 비율이 30%에 달합니다. 근데 이 캐즘이라는 게 있는데 새로운 제품이나 혁신 기술이 탄생을 해서 이 대중한테 침투되는 그런 속도 이런 것들을 뜻하거든요. 그게 16% 정도 침투율이 발생을 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빠르게 성장을 합니다. 자, 그러다가 한 30% 이상 침투율이 확산이 되면은 그때부터는 좀 둔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그런 상황에 위치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반면 우리나라 업체들이 이 타깃 시장으로 삼고 있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침투율이 한 5%밖에 안 됩니다. 즉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성장하는 자, 그런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게다가 글로벌 이 자동차 시장을 살펴보면 중국이 판매 대수 기준으로 1위입니다. 거의 한 2,500만 대 내외 정도를 판매를 하고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 2위입니다. 한 2,000만 대 조금 안 되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 중국 시장이 미국보다 훨씬 더 큰 것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자동차 대수로 보면 그렇고요. 이 배터리 시장 규모로 보면은 미국이 중국보다 훨씬 큽니다. 그 이유가 중국은 아직 소득 수준이 낮죠. GDP가 우리나라의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비싼 전기차를 못 타요. 그래서 이 차에 탑재되는 이 배터리 용량 평균치가 한 30kWh에서 40kWh밖에 안 됩니다. 아시다시피 이 배터리가 자동차 원가의 한 40% 정도를 차지를 하죠. 반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주력 차종이 픽업 트럭입니다. 이게 연간 한 300만 대 이상 판매가 돼요. 근데 픽업 트럭 자체가 등치도 크고 무겁고 짐도 많이 실어야 되고 즉 이 배터리 용량이 일반 세단, 승용차보다 훨씬 더 큰 게 들어가야 됩니다. 최소 100kWh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자동차 판매 대수는 중국이 미국보다 많지만 이 배터리 탑재되는 용량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중국보다 최소 1.5배에서 2배 정도 많을 것이다. 즉 우리나라 업체들이 이 미국 시장에 주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시장이 계속해서 앞으로는 성장성이 더 중국 시장보다 클 텐데 여기에서 온전하게 점유율을 가져간다라고 한다면은 중국보다 우리나라 업체들의 점유율이 더 빨리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이 미국의 IRA 법안 관련해서 우리나라 업체들이 수혜고 이에 따라서 이 얼티엄 세일즈가 추가적인 증설을 한다라고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LG 에너지 솔루션의 미국 증설 계획입니다. 이 표를 보시면 얼티엄 셀즈 1공장이 바로 이 오하이오에 있습니다. 여기가 2022년부터 35GW시 가동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테네시에는 2공장이 있습니다. 자, 바로 요번에 기사가 나온 것이 이 테네시 공장을 추가적으로 증설한다는 내용이죠. 자, 그래서 기존에 35GW시였는데 이거를 50GW시로 늘린다라고 밝힌 거예요. 참고로 이 얼티엄 셀즈 같은 경우에는 파우치형 배터리를 생산을 합니다. 자, 근데 최근에 이 GM의 행보를 보면은 원래 LG 에너지 솔루션으로부터 파우치형 배터리를 공급을 받았었는데 이제는 원통형으로 다변화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원래 성능 같은 경우에는 파우치가 좋습니다. 하지만 생산 비용 절감, 무엇보다도 호환성이 문제예요. LG 에너지 솔루션으로부터 이 파우치형만 공급받다라고 한다면은 만약에 뭔가 LG 에너지 솔루션에 문제가 생겼다라고 했을 때는 파우치형으로 다변할 곳이 없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요즘 BMW나 테슬라나 등등 여러 업체들이 이 대세로 채택하고 있는 원통형 배터리로 이 스펙트럼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폼팩터 관점에서는 단순히 파우치형만 볼 것이 아니라 이 원통형 배터리 관련주도 함께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GM과 LG 에너지 솔루션의 합작회사 얼티엄 셀즈 관련해서 주목할 만한 주식이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소재 관련 기업입니다. 양극재, 음극재, 전해질, 동박 같은 경우에는 이 음극 기재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업체들 한번 살펴보면 양극재에선 핵심이 하이니켈이죠. 이 니켈 비중을 높여서 에너지 밀도라든지 원가를 절감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거와 관련된 이 양극재 제조업체들이 총 4개가 있습니다. LG화학, LNF, 포스코케미칼, 코스모 신소재입니다. 근데 이 중에서 LNF와 코스모 신소재는 직접적인 수혜주라고 보기엔 좀 애매합니다. LNF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향에 들어가는 양극재를 주로 납품을 합니다. 즉 LG 에너지 솔루션을 거쳐서 이 테슬라에 최종적으로 채택되는 양극재를 LNF가 만들고 있고요.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이 LG 에너지 솔루션 양극재 밸류 체인에 신규 진입한 업체죠. 그래서 이 GM 합작사에 아직까지는 공식적으로 납품을 하진 않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단 자회사인 코스모 화학이 예전에 이 포스코 케미칼의 코발트 소재를 납품한 바가 있어요. 그래서 아예 관련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인 수혜가 있는 주식이라고 보기엔 좀 애매하다. 자, 반면에 LG화학이라든지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GM 합작사의 얼티엄 세일즈의 직접적인 수혜주라고 볼 수 있죠. LG화학은 LG 에너지 솔루션이 납품하는 곳이라면 다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그룹사 관점에서 현재 2차 전지에 올인을 하고 있죠. 니켈 광산부터 전구체, 소재 생산까지 전 밸류체인을 구축을 하고 있고요. 2025년까지 3년 동안 전남 광양 공장에서 생산한 하이니켈 양극재를 GM을 비롯해서 LG 에너지 솔루션의 배터리 합작회사인 얼티엄 세일즈에 공급한다라고 올해 공급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죠. 그래서 여기가 직접적인 수혜주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하이니켈 말고도 양극재에 들어가는 첨가제 CNT 도전제가 있습니다. CNT는 탄소 나노 튜브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에너지 밀도를 향상시키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는데 LG화학이 만들고요. 역시 나노 신소재가 이거를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음극재입니다. 음극재가 그냥 흑연이 있고요. 실리콘 음극활 물질 있죠. 흑연 같은 경우에는 포스코 케미칼이 만들고 있고요. 실리콘 음극활 물질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밀도와 충전 시간을 개선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나 일반 흑연보다도 훨씬 더 이 에너지 밀도를 많이 상승시킨다고 합니다. 여기에서는 대주전자 재료가 이 LG와 관련된 밸류 체인으로 볼 수 있고요. 10년 동안 이 실리콘 음극재를 개발을 해서 2019년에 마침내 이 양산에 들어갔다고 해요. 자, 포스코 케미칼과 중국의 BTR, 일본의 시네츠 정도만 실리콘 음극활 물질을 상용화했다고 해요. 현재 캐파가 한 3,000톤인데 2024년까지 1만 톤, 2026년까지는 2만 톤으로 확장한다고 합니다. 거의 한 105배 정도 늘어날 것으로 추산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대주전자재료 같은 경우에는 IMM 크레딧 솔루션에서 8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한 바 있습니다. 이 펀드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출자하게 됐습니다. 즉 LG 에너지 솔루션이 간접적으로 이 대주전자재료에 투자를 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CNT 도전제가 이 음극재에도 들어갑니다. 근데 이 양극재에 들어가는 CNT 도전제와 음극재에 들어가는 CNT 도전제가 다릅니다.
그래서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이 양극재에 들어가는 CNT 도전제는 만들 수 있지만은 음극재에 들어가는 CNT 도전제는 아직 생산하지 못합니다. 자, 그만큼 진입 장벽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음극재에 들어가는 CNT 도전제가 단일겹 CNT입니다. 그리고 양극재에 들어가는 CNT 도전제는 다중겹 CNT예요. 단일겹 CNT가 다중겹 CNT보다 훨씬 더 만들기 어렵고요. 단가도 10배 이상 비쌉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나노 신소재가 유일하게 상용화하고 양산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동박 밸류체인에선 솔로스 첨단 소재, 전해질에선 첨보가 있는데요. 이 두 기업은 아직까지 실적은 그다지 잘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이에요. 아시다시피 원가가 많이 올랐고 솔로스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는 OLED 관련 사업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실적이 부진한데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좀 개선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첨보 같은 경우에도 중국에서 대부분 생산을 합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이 중국이 제로 코로나 이슈 계속해서 올해 들어서 홍역을 치렀죠. 그리고 원가도 많이 오르고 그런 부분 때문에 여기도 아직까지는 실적이 이렇다하게 잘 나오지 못하고 있어요.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말씀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장비 업체인데 전극, 조립, 화성, 검사 총 4가지 공정이 있죠. 자, 여기에 따라서 어떤 고객사에 납품을 하는지 이렇게 표시해놓은 표입니다.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 관련 밸류체인은 이렇게 붉은색으로 표시를 해놨고요. 단 장비업체 같은 경우에는 어느 고객사에 납품을 하는지 그 부분보다요, 어떤 장비를 만드는지, 얼마나 고객처가 다변화됐는지 그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 4680 원통형 배터리가 대세가 된다고 한다면은 기존의 재료를 섞는 미싱기나 전극을 입히는 코팅, 그리고 챔버형 장비들이 변경되면 없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얼마나 다양한 고객사에 납품을 하고 다양한 장비 스펙트럼을 보유를 하는지, 그래서 그냥 PNT라든지 하나기술 그 정도가 증권가에서는 탑픽으로 꼽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폼팩터 관련 주식입니다. 이 배터리 부품에 들어가는 밸류체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먼저 동원 시스템즈입니다. 원통형 배터리 캔을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원래 동원 시스템즈가 이 동원 그룹의 이 포장재 회사입니다. 동원 그룹이 식품회사죠. 그래서 식품에 들어가는 다양한 캔이라든지 과자 봉지라든지 그런 것들을 만드는 기업이었는데 지난해 4월에 삼성 SDI, LG 에너지 솔루션 등의 2차 전지용 캔을 납품해온 MKC라는 회사를 인수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올해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요. LG 에너지 솔루션의 차세대 4680 원통형 배터리 공급사로 선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충남 아산시에 586억 원 규모의 투자를 지금 단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율촌화학입니다. 자, 공교롭게도 동원 시스템즈, 율촌화학 둘 다 이 그룹사의 포장재를 만드는 기업이에요. 자, 율촌은 바로 이 농심그룹이죠. 여기가 원래 농심에 들어가는 신라면, 라면 봉지, 과자 이런 것들을 만드는 기업입니다. 근데 율촌화학이 이미 한 10몇 년 전부터 이 전자 포장재, 전자 재료 시장으로 계속해서 진출을 다각화했습니다. 자, 이번에 알루미늄 파우치 필름을 생산한 것도 그 전략의 일환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원래 이 과자 봉지 안쪽에 금속 재질 있잖아요. 약간 좀 비닐 재질. 그게 사실상 알루미늄입니다. 그래서 이거와 아예 무관하진 않았다. 기존의 사업 모델이.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얼티엄 셀즈에 2028년까지 1조 5천억 원 규모의 알루미늄 파우치를 공급하기로 최근에 발표를 했죠. 자, 원래 이 알루미늄 파우치 같은 경우에는 DMP, 쇼와덴코 같은 일본 기업들이 생산을 해서 LG에 납품을 했습니다. 하지만 2019년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가 산업계 문제로 대두하면서 일본 의존도가 높았던 파우치 필름 역시 국산화 과제로 부각이 됐었고요. 율촌화학이 여기에 참여를 한 것이죠. LG 에너지 솔루션이 적극적으로 지원을 했다는 후문입니다. 아무튼 간에 일본의 수출 규제, 수많은 나비 효과를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우리나라 업체들의 경쟁력을 키워주는 참 좋은 이벤트였다고 볼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세아 메카니즘입니다. 알루미늄 다이 캐스팅 전문 업체입니다. 2차 전지 보호 커버인 엔드 플레이트를 생산하고 있는데 주로 파우치형에 납품을 합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폴란드 공장 납품 이력이 있고요. 자, 최근에 LG 에너지 솔루션 및 자회사 배터리 부품 공급 계약 2건을 체결을 했습니다. 자, 아무래도 엔드 플레이트겠죠. 계약 금액은 한 2천억 원 정도 돼요. 원래 세아 메카닉스가 LG 그룹이랑 끈끈합니다. LG 전자에 주로 납품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난 11월 말에는 전기 자동차 부품 계약을 LG 마그나 합작 법인과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LG가 성장한다라고 한다면 함께 볼만한 핵심 업체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GM과 합작 회사인 얼티엄 셀즈, 여기가 원래는 35기가와트시
생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곳이었는데 50기가와트시로 확장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납품을 하는 핵심 업체들 잘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이런 업체들을 선정한 기준은 과거에 과연 납품 이력이 있었는지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더 관련 업체들을 찾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이 GM과 LG 에너지 솔루션 여기에 관련된 밸류 체인인지 과거에 납품한 이력이 있는지 잘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긴축이 장기화되고 2차전지 업체들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당분간은 합작사라든지 증설 모멘텀이 있는 개별주 관점에서 차별화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잘 감안을 하셔서 투자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